자, 오늘 배울 게 우리 그 전기 이론의 마지막 파트, 교류회로라는 거고요. 우리가 시작을 교류하고 직류하고 뭐가 다르냐에서부터 가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파형으로 비교를 했어요. 직류는 진짜 말 그대로 흐름이 이 직진이에요. 쭉 가죠. 변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변함이 없어.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쭉 가는 거고요. 반면에 교류는 어때요? 교류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지금 보세요. 크기가 계속 바뀌죠. 그죠? 거기다가 방향성도 바뀌어.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전구를 달아 놓고요. 앞으로 교류 전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처음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요 시간부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요. 전류 방향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결국에는 교류한테는 너는 그냥 극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얘는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직류 전원장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제 꼬마 전구를 붙이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그게 직류. 변하는 게 교류.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방향성도 바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주기. 제가 아까 주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파형이 여기 0에서 시작을 했을 거야. 그쵸? 근데 얘가 다시 0으로 돌아왔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요. 처음 시작점까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한 개 파형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주기라고 한다. 파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한 사이클. 요걸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이클 동안의 소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뭘 쓴다? 초. 그래서 초라는 걸 쓰고요. 자, 주파수는 뭐냐? 주파수라는 거는요. 기준 시간이 있어요. 1초. 1초를 딱 봐놓고 1초 동안에 파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까지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지금 파형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한 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를 주파수는 1이다.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 헤르츠를 써요. 그래서 1헤르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 4초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사이클 소요 시간이 4초야. 그러면 주기가 4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몇 헤르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초를 빨리 찾아야 돼. 지금 4초라는 걸 이걸 4등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이게 4등분이지. 하나, 둘, 셋, 넷. 4등분으로 나눴을 때 여기 1초, 2초, 3초, 4초, 총 4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초 동안 만들어진 사이클 수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분의 1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초. 주기가 4초라면 주파수는 지금 몇 초가 나오는 거예요? 몇 초가 아니지. 4분의 1 헤르츠가 나오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 사이클 소요 시간을 우리가 2초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딱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1초, 1초. 그래서 총 2초니까. 그러면 얘는 몇 헤르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반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야. 결론은 항상 이 주기라는 녀석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다? 봐봐. 2일 때 2분의 1, 4일 때 4분의 1. 역수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그걸 우리는 상용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시 몇 헤르츠인지 아세요? 60헤르츠요. 그러면 1초에 이 사이클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40. 1초에 60사이클이요. 60개가 나오는 거야, 파형이. 그러니까 얘가 1초라고 하면 여기에 60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60헤르츠지. 그러면 60헤르츠라는 건 지금 봐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60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을 봤을 때 우리 지금 이거 교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60Hz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은 얼마 쓰는 줄 아세요? 50Hz. 이 정도. 1초에 60번, 1초에 50번, 이렇게, 이런 사이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그 정도 되면 이게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이네요. 이게 주기와 주파수의 개념이다. 이게 좀 보고 가면 돼요. 자, 우리는 주기가 다시 한번 한 사이클이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기를 타임의 t 대문자로 쓸 거예요. 세크였죠, 단위는. 자, 주파수는요? 주파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사이클이 생기냐를 보는 거죠. 파형이 생기냐. 그래서 그 사이클 수다. 주파수는 F라고 하고요.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각 속도, 각 주파수 같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자, 먼저 교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거 어디서 말 봤죠? 이거. 주자속을 내보내주는, 그죠? 이렇게 평등 자기장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때 뭐 넣었었냐면 도체를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 도체에다가 이 도체에다가 전구를 붙여. 이 도체를 뭘 시켜? 회전을 시킬 거야. 회전을 시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속이 이렇게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도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 회전하면서 자속의 변화량을 만든다 그랬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속의 변화량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 곧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야. 이거예요, 이거. 얘가 발전기예요, 발전기. 발전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커다란 원통을 써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홈을 파요. 이 홈을 앞으로 슬롯이라고 기기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슬롯을 뚫고 홈을 파고 여기다가 도체를 집어넣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원통에 도체가 막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돌려. 그러면 이 도체마다 어떻게 돼요? 이 자속을 계속 끊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체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전력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우리 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얘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거 하나만 일단 봐봐요. 얘만 따라가 볼게요.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한 바퀴를 돌면 어떤 파형의 전압이 생기는 거냐면 이런 파형의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죠? 아무것도 못 끊어. 점점 0이었어. 얘가 점점 회전하면서 조금씩 자속을 끊어내. 여기서 최대가 되겠죠. 최대로 많이 끊어.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끊어. 다시 가. 0이 되겠죠. 또 점점 많은 양을 끊고 여기서 최대치를 끊어. 그게 여기.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0.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회전자라고 부를 건데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 이런 파형의 전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파형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게 교류예요. 이게 교류. 결국에 교류란 원의 회전 파형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 회전자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전자가 우리가 마치 시계를 보면 초가 되게 일정하게 초침이 돌아가는 거 알죠? 똑딱 똑딱 이렇게 가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 회전 속도를 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정 각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회전자가 이렇게 돌 건데 얘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렇게 돌 거라고요. 이거를 각속도라고 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파형 더 커질 거잖아요. 크기가. 기전력의 크기가. 그래서 이 각속도라는 개념은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 일정한 회전 속도, 이 안에 회전자가 막 큰 거든 작은 거든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한 속도가 만들어지겠죠. 그 각의 회전 속도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각속도라는 말을 이제부터 하게 될 거예요. 왜? 회전자가 회전하는 것만큼 뭐가 생기니까 전압이라는 녀석 혹은 전류라는 녀석이 생겨서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속도를 한번 식으로 봐볼게요. 보니까 시간당 각의 변화가 각속도야. 그쵸? 시간당 각의 변화율이.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썼더니 시간당 각의 변화율입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얘가 결국에는 원이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원이 계속해서 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각도, 알고 있는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가 아니고 어차피 얘가 회전하면 360도고 그 안에서 이 원의 둘레에 맞춰서 각을 우리가 어차피 원이 회전해서 만드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하고 각하고 이 관계를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게 호도법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자, 봤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래, 이 원의 반지름이. 근데 얘가 회전을 할 거거든. 회전을 했을 때 완벽하게 이 반지름하고 딱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가. 이때 생성되는 이 각이요. 우리는 이 각을 1라디안 각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얘를 호라고 하잖아요. 둘레. 그래서 각도의 도. 그래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라디안 각이. 다시 한번요. 이 R미터라는 길이의 반지름을 가진 원이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 그럼 회전을 했을 때 이 반지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길이의 호의 길이가 나올 때 그때 그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 각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봐봐요. 얘가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항상 누가 기준이야? 반지름 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의 그 각이죠.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 그 각 얼마라고요? 1이요. 그걸 1라디안 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를 한 바퀴 돌려볼까요? 한 바퀴 삥 돌아봐.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호의 길이, 다시 말해서 원둘레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원둘레 어떻게 구했어? 2파이 R로 구했었어. 그쵸? 그러면 반지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R이라는 길이가 나왔잖아. 원 둘레 길이가. 그럼 그랬을 때 각도는 몇 라디안 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약분되고 몇 라디안 각? 2파이 라디안 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 2파이 라디안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도랑 같은 거예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각도? 360도하고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만든 각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라디안 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2파이 라디안 각을 우리가 360도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 각은 얼마라고 환산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2 해준 거니까 여기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180도. 자,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왜?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류라는 교류 전압, 교류 전류는 죄다 어디서 나오니까? 회전자의 회전을 통해서 나오니까. 회전자 모습이 무슨 모습인데? 원통이잖아요. 원통이 회전하면서 만든다고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각속도. 각속도가 뭐야? 회전자 회전했을 때 이 각의 속도. 항상 이 회전자의 크기. 이만한 애도 있고 이만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속도를 각속도로 표현하면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각속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봤더니 시간당 각의 변화율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얘가 끼케야 많이 돌아봐야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착 도는 이제 이 파형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한 바퀴 돌 때 몇 라디안 나온다고요? 2파이 라디안 나온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기라는 녀석을 소문자 t가 아니고 시간당 할 때 대문자 t로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p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계적인 속도를 보려는 게 아니고 각 속도에 따른 파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형으로 좀 다르게 각 주파수로 표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각 속도가 시간당 위상의 변화율로 t분의 2파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지금 이 t분의 2파이를 이렇게 식으로 바꿔볼게요. 아까 주기에 이렇게요. 근데 주기의 지금 역수죠. 이걸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파수 f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결론만 갈 거예요. 자, 각 주파수예요. W라고 생겼지만 W가 아니고 이걸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중요하죠. 이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주파수는 그냥 이렇게 외울게요. 한 바퀴 돌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형 하나가 나오는 거지. 2파이 F다. 이게 파형이잖아요. 그쵸? 한 바퀴 돌면 파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앞에 이렇게 유도했던 부분들은 다 버리세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각주파수라는 개념이 있구나. 각주파수라는 게 뭐라고요? 저 원통 회전 한번 할 때 파형 하나 나온다. 그래서 2파이 F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다면 이것만 조금 볼게요. 앞으로 라디안 각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주율 뭐예요? 3.14라는 걸 뜻하죠. 근데 얘가 오늘은 우리가 파이가 가지고 있는 게 180도라는 의미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언제 180도고 언제 3.14냐 이것만 구분 조금 해볼게요.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요. 자, 이게 뭐예요? 나중에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사인이라고 부르고요. 코사인, 탄젠트죠. 삼각함수예요. 얘네 뒤에 오는 파이는 무조건 180이에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0도고 이 외 얘네들이 없을 때는 파이는 뭐예요? 3.14예요. 얘네들 뒤에 나올 때만 180도로 환산이 된다.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각 주파수 오메가가 100파이래요. 그때 주파수가 얼마니? 자, 우리 각 주파수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자, 각 주파수는 뭐다? 한 바퀴 돌면 파형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인 거예요? 100파이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메가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주파수만 구하면 되죠. 주파수 어떻게 구해요? 2파이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약분되고 F는 얼마? 50Hz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 되시나요? 이게 바로 각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절대 구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다음 거는 문제랑 설명이랑 같이 좀 볼게요.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되게 이상한 형태예요. 자, 여기 보실게요. 우리 문제에 이런 형태의 식을 줬어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시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순간순간 변해. 봐봐요. 순간순간 계속 변하잖아요. 그쵸?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보세요. 크기가 계속 달라지죠. 이쪽이 봐봐. 이렇게 계속 커지잖아요. 이 값을 읽으시면 돼요.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 반대쪽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압의 파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볼게요. 전압이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더래. 이 뜻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변해? 지금 봐봐. 파형이요. 지금 위아래 제일 큰 값. 이 큰 값을 가지죠. 이걸 제가 꼭대기 값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파형은 항상 최대 값인 꼭대기 값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걔는 꼭대기 값을 가져. 이걸 우리는 최대 값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 회전자가 한 바퀴 돌면 어떤 파형? 이런 파형을 만든다고 했어. 회전하면서 파형을 만들어내. 익숙하죠? 사인. 그쵸? 그래서 이런 파형을 우리는 사인 파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만들어내.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얘는 이게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도체 하나가 박혀 있어. 그쵸? 그러면 이 도체가 이제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 각도를 가지면서 이 어떤 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구나. 그냥 사인 세타라는 건 그냥 얘가 이제 사인이라는 각도로 도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의미가 그냥 이 파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도체가 여기에 하나만 낑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많이 낑겨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도체하고 각도 차가 있어서 꽂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얘가 돌 때 항상 이만큼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돌겠죠. 그쵸? 그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위상. 얘네 둘끼리에는 항상 이만큼의 각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 파형을 이렇게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 하나를. 네, 다시 보시면 전압이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하는 값이야. 꼭대기 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가지면서 얘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도체가 있다면 이 도체 중에서도 만약에 이 둘을 비교한다면 늘상 얘네들 사이에는 이만큼의 각도 차이로 같이 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우리 문제에 있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 이런 식을 주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거 우리가 유도기 전역 했을 때 2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전압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네, 전압은 사인 앞에 있는 값. 이게 무슨 값이었어요? 100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꼭대기 값이 100인 거예요. 요렇게. 100이라는 꼭대기 값, 최대 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가지고 돌고 있어. 이런 뜻이고요. 이 314t가 의미하는 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각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위상의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파형이 우리가 무슨 파라고 했어요? 사인파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세타 보세요. 얘죠. 이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타는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대요. 그래서 314t가요. 바로 오메가 t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314가 의미하는 게 각 속도, 각 주파수를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각 속도라는 말 안 쓸 거예요. 우리는 파형을 보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각 주파수라는 말을 계속 써볼게요. 자, 얘가 뭐였다고요? 꼭대기 값.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각 주파수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얘 사인 뒤에 있죠? 그럼 얘 몇 도? 180도.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0도 위상을 계속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 하나로 우리가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주파수가 얼마야? 라는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 자, 1번 정보, 최대값이라는 걸 알고 2번 정보, 각 주파수라는 게 알고 여기 있는 게 각 주파수라는 것도 알고 이게 어떤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도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파수라는 녀석을 구할 수 있을지를 빨리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얘가 돼야죠. 각주파수. 왜? 각주파수는 2파이 F라고 했잖아. 이게 얼마예요? 314예요. 그러니까 F는 2파이분의 31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이는 180이에요? 3.14예요? 3.14예요. 앞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다들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눈으로 보시거든요. 고정된 값인가요? 아니요, 안 고정되죠. 각주파수는 언제나 변하잖아요. 주파수 구하는 문제는 3번은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거랑 다르죠. 그쵸. 정보는 우리가 그때그때 달리해서 뽑아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의 식, 다시 말해서 순식값은 항상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값도 고정되지 않아요. 항상 바뀌어요. 근데 자리가 항상 고정이에요. 자리가. 최대값 자리는 사인 앞이고 각주파수 자리는 사인과 t의 사이고 항상 위상은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자리는 고정인데 값은 매번 바뀔 거라고요.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전압의 순식값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이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래요. 자,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이거 누구 자리예요? 사인 앞에 있어야 되는 애가? 최대값. 그죠? 꼭대기 값을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갖는 거죠. 자, 여기서 100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자리 누구 자리? 그렇죠. 얘가 각주파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요. 얘 누구예요? 얘가 바로 각도 차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5번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주파수가 얼마인지 구하여라. 자, 그럼 우리는 최대값 각주파수 위상 중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해서 주파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각주파수요. 어떻게? 이 각주파수라는 녀석은 한 바퀴 돌리면 주파수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00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F는 2파이분의 100파이. 몇 헤르츠? 50헤르츠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순식값의 구성만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네들 값은 다 바뀌어요. 고정된 값 없어요. 하지만 뭐가 항상 고정이라고요? 이 위치요. 자리, 최대값 자리예요. 여기는. 각 주파수 자리야, 위상 자리야.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보고 그게 무슨 값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풀어볼까요? 얘도 순식값이죠. 사인 앞에 141이 무슨 값이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얘가 꼭대기 값, 최대값. 그렇죠. 자, 사인과 t 사이에 있는 120파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얘가 각주파수. 얘는 무슨 값이라고요? 네, 위상이요.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역시나 주파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골라다 쓰면 돼? 각주파수만 골라다 쓰면 돼. 어떻게 해요? 120파이는 2파이 F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주파수 F는 얼마 바로 나와야 돼요? 60Hz구나. 이게 바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9번 문제 보세요. 1초에 30바퀴 돌아. 그쵸?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30Hz잖아요. 그쵸? 1초에 30개의 파형이 나올 거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각속도가 얼마야? 자, 각속도가 결국에 뭘 의미한다 그랬죠? 각주파수요. 우리 각주파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2파이 F요. 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어디다가? 주파수에다가. 그러니까 각주파수 얼마 나와요? 60파이가 나오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순식값 중에서요.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한데 항상 꼭대기 값을 가지면서 사인파의 파형을 갖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 왔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오메가 t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자, 이 각도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려고요. 자, 항상 기준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얘를 기준 파형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얘가 가정할게요. 얘가 기준이라고. 이 파란색이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회전자로 표현을 하면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얘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빨간색이요. 그리고 검정색이요. 얘네 둘 다 세타 1. 그리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세타 2. 이만큼 각도가 차이가 나 있는 애야.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를 회전시킬게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 파형이 이 파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죠? 얘가 빨간색. 빨간색이 이런 파형을 갖는다고. 지금 보세요. 출발점, 0점, 같은 0점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0점에서 비교해봤을 때 출발 위치가 다르죠? 그쵸? 얘는 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죠. 얘가 더 앞에 있잖아. 얘는 어때요? 더 뒤에 있죠. 얼만큼? 세타 2만큼. 얼만큼? 세타 2만큼. 항상 이 차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얘 도는 속도 맨날 똑같지. 같은 회전자 안에서 도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꼭대기 값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파형은 똑같은데 위치만 다른 거야. 시작 위치만. 어떻게 달라? 얘는 여기서, 빨간색은 여기서. 이걸 우리는 위상차라고 불러요. 자, 파란색보다 빨간색 파형이 더 뒤에 있죠.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걸 부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 파형을 한번 볼게요. 얘죠. 얘요. 빨간색 파형이 똑같아요. 꼭대기 값 똑같이 가지면서 사인 파형을 갖는데 뭐만 달라? 세타 2만큼 마이너스 뒤진다란 뜻이라고요. 뒤진다고요. 자, 그럼 검정색 파형은 그럼 뭐겠어요? 이거야, 이거. 이거랑 똑같은 파형이에요. 지금 보세요. 검정색하고 파란색은요, 이만큼의 차이. 다시 말해서 세타 1만큼의 차이가 있대요. 얼만큼? 요만큼. 이게 이렇게 같이 도는 거잖아, 계속. 그쵸?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됐던 파란색 파형보다는 항상 앞에 있죠. 앞서서 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앞선다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플러스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걸 순식값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V1, 이 녀석의 파형은 똑같죠? 꼭대기 값을 가져요. 이 꼭대기 값은 다 똑같아. 그쵸? 그러면서 사인 파형을 그리는데 이 기준보다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세타 1만큼 앞서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위상차예요. 위상차. 그러면 얘도 문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번 문제 보니까 전압의 순식값을 줬어요. 그리고 전류의 순식값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상차를 구하래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전압을 제가 파란색으로, 전류를 빨간색 파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파란색을 먼저 그리면 30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앞서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이 정도라고 보고 30도 앞서 있는 파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VM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압의 파형이었어. 자, 전류의 파형은요. 마이너스 30도래요. 0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도 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파형이 되겠죠. 이게 전류의 파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류의 위상은 얼만큼 차이가 나니? 얼만큼 차이 나요?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 총 몇 도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60도 앞서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60도 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전류가 누구보다? 전압보다 60도 뒤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매번 이런 문제 풀면서 파형 그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쉽게 푸는 거 갈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위상차가 얼마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상만 볼 거야. 얘네 둘만 볼 거야.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거 두 개죠. 나머지 다 버려도 되죠. 그러면 전압의 위상은 플러스 30도,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전류의 위상이 어떠냐니까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뺄게요. 위상차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전류의 위상이 몇 도예요? 마이너스 30도요. 전압의 위상은요? 플러스 30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위상차니까 빼는 거고 30도를 뺐어. 그러면 이거 총 몇 도? 마이너스 60도. 해석해볼까요? 전류가 전압보다 60도 뒤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위상만 가지고 봐야 돼. 선생님, 꼭 전류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전압에서도 빼보세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볼까요? 그러면 30도 마이너스 30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플러스 60도요. 이게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전압은 전류보다 60도 앞서는 거야. 전압이 전류보다 60도 앞선다는 건 전류는 전압보다 60도 뒤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좀 되세요?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문제는 둘의 위상차를 구하여라. 위상차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정보 다 생략하고 무슨 정보만 보면 돼? 위상 정보만 보세요. 근데 저는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하면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아는 각도로 바꿔요. 사인 뒤에 있으니까 파이는 180도로 환산이 될 것이고 얘는 몇 도? 마이너스 60도예요. 얘는 몇 도?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전압의 위상은 마이너스 60도고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자, 이 둘의 차를 갈게요. 위상 차를 물어봤으니까 저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야.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진대요. 반대로 말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30도 앞선대요. 자, 30도 라디안 각으로 따지면 몇 분의 몇? 6분의 파이 라디안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 전압이 뒤진다를 찾거나 아니면 전류가 앞선다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책에는 전류가 주인공이니까 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